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전격 사퇴 발표까지 걸린 시간 66일입니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물론 정치권도 그리고 언론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시간일 겁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첫날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터져나온 의혹들.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해 외고생이었던 딸의 의학 논문 제일저자 논란, 특별한 장학금의 의심스러운 표창장 의혹까지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인사청문회가 있기도 전에 검찰은 2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던 조 전 장관이라 실망이 더 컸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은 고개를 숙였고 검찰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조 전 장관의 부인은 전격 기소됐습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논란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지명 한 달 만에 임명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결국 제1야당 대표는 삭발로 응답했고 갈라진 민심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검찰 수사, 자택 압수수색에 잇따른 가족들 소환까지 압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낸 건 수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도 발맞추듯 속도를 냈습니다. 조 전 장관 지명 한 달 만에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더니 곧이어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내놨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제 자신의 소임은 끝났다며 검찰의 수사를 받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임 35일만 해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간 쏟아지는 사퇴 촉구 목소리에도 본인은 검찰개혁이라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조 전 장관. 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기 하루 전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프레스킥,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24시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 지명부터 임명 또 사퇴까지 숨가빴던 2달여 남짓한 시간들을 유호정 기자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아무도 몰랐다, 깜짝 놀랐다,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주변에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 사람들의 관심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 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의사 표시를 했을까? 이 부분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제인 13일, 그러니까 이 개혁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회의가 끝난 직후에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러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면서 특히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컸고
또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도 컸던 것 같다. 이렇게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청와대와 상의한 것 아니냐 혹은 청와대가 결정해서 보고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며 본인의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아마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심해 왔지만 그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은 13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이후다. 이것이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뭐 여러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발표 내용을 설명 내용을 액면 그대로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일각에서는 지금 지지율 하락 때문에 고심이 컸던 여권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하지 않았을까? 또 조 장관 자신에게도 압박을 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어제 계속 나왔거든요. 사실 확인이 됐습니까? 일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은 좀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어떤 설들이 나왔었냐면 이른바 이 투톱 역할설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 총선을 앞두고서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악화 등이 나오면서 여권 일각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서 예.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여당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조국 장관이 사퇴를 결정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 당 쪽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는 조국 장관이 먼저 자진해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권 지지층 내에서는 투톱,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가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다. 만약에 이 의구심 또 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서초동에 모였던 그 많은 지지자들은 당연히 화살을 이 두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이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 당과 이해찬 대표를 비난하는 이런 글들이 본물을 이뤘는데요. 예. 조국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지키냐. 이해찬 대표 사퇴하라. 이런 글들이 줄을 이뤘고요. 특히 이제 몇몇 의원들에게는 개인 휴대폰으로 이런 비난 문자들이 쇄도를 해서 일부는 예. 뭐 전화를 꺼놨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장관 사태에 대해서 당에서는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이 지지자들이 좀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짤막하게 좀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청와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조국 장관의 사퇴는 전적으로 조국 장관이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그 맥락에서 조금 황당한 보도를 좀 했어요. 청와대가 부인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가 꽤 오래전부터 조 장관의 이 사퇴를 논의해 왔다. 사퇴 날짜 3개를 주고서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라고 했다. 예. 그중에서 가장 빠른 어제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보도가 나온 하루 뒤인 오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핵심 관계자도 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정권에 대한 부담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청와대가 사퇴를 통보했다거나 정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날짜 3개를 정해놓고 너 언제 사퇴할래? 네가 골라. 이런 식의 청와대가 조국 장관에게 압박을 가했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인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님, 예. 지금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사퇴를 먼저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청와대가 오히려 조국 장관에게 날짜 3개 주고선 네가 골라라. 약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한 예, 그런 방식으로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주장, 의혹들의 근거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겠죠? 예,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가야 밝혀지겠고 예. 날짜 3개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뭐 청와대에서 뭐 펄쩍 뛰고 부인하고 있고 예. 한데 그만큼 고민이 컸던 거는 사실이죠. 지금 지지율이 예.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청와대 앞에까지 그 철야 뭐 집회까지 이렇게 가질 정도로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예. 그 국민 분열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서초동하고 광화문하고 두 동강 나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보, 경제 다 어려운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거 얘기 안 한 것도 저는 잘못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얘기해야죠. 대통령 당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마디가 이 정권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라고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에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청와대에서 다 얘기해야 된다고 봤어요. 아니
주례회동할 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럼 다른 얘기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로 줬는지 자진 사퇴인지 경질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가면 밝혀지되 그런 논의와 고민은 엄청나게 저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국정을 이끄는 책임자들 또 핵심 지도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고민은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입 밖에 꺼내서 조국 장관의 사퇴로 연결시켰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의혹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당과 청와대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입장을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워낙 전격적으로 이 사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같이 한솥밥을 먹는 법무부 직원들, 간부들도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해요. 네, 그 조국 장관이 어제 이제 오전부터 예정돼 있던 이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뭐 예정된 일정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 법무부 직원들도 장관이 사퇴할 것이다 이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점심에 이제 조국 장관이 몇몇 간부들을 장관실로 불러서 이제 도시락으로 이제 오찬을 같이 했거든요. 예. 이제 오찬한 이후에 내가 사퇴를 한다 이 입장을 전달을 했고 또 이제 거기에 자리에 없었던 몇몇 간부들은 뭐 직접 불러서 이제 이 얘기도 전하기도 했는데 예. 이 당시 있었던 간부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어떻게 만류하고 뭐 이럴 새도 없었다. 경황이 없었군요. 예, 경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전하고 어제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입장문이 저희 기자들한테는 1시 반 정도에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예. 알고 봤더니 이 입장문을 조국 장관이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뭐 보면 뭐 불쏘시개라는 표현들도 있고 한데 이런 표현들도 다 조국 장관이 생각해서 이제 쓴 거고 법무부 대변인실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보안을 조금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보도를 보면 조 장관이 이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을 할 때 자신보다 더 개혁적인 분이 곧 장관에 임명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좀 황당했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예. 이를 보고 이제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이 사퇴 의사를 밝히러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지금 현재는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전 11시에 검찰 개혁안이 발표가 됐고 그것을 주도했던 조국 장관 점심을 도시락으로 간부들과 먹으면서도 간부들은 당연히 이 개혁안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장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예상했는데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군요. 알겠습니다. 본인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이 올 것이다. 뭐 오늘 일간 어디에서 이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런 말을 실제 장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호정 기자.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장관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이후에 법무부에서 잠시 머물다가 3시 반쯤 청사를 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퇴임식은 전혀 없었고요. 예. 이 조 장관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법무부 청사를 나왔습니다. 사퇴 예. 의사를 밝힌 지 약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배웅을 나온 직원들을 한 명씩 인사를 하면서 차를 탔고요. 곧바로 이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 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어딘가로 향했다가 10시쯤 흰색 봉투를 든 채 귀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들고 있던 게 어떤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과도한 취재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해 왔었는데요. 예.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취재가 당연히 달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하고요. 예.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도 아무런 답변 없이 곧장 집 안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 3시 반에 법무부 청사를 나갈 때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의 사표는 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 시점은 언제였죠? 네, 어제 오후 5시 38분쯤에 청와대에서 재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이따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면 해당 부처에서 인사혁신처,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처리가 되는 시기인데요. 예. 어제 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서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 약 3시간 40분 만에 바로 처리가 돼서 어제 밤에서 오늘 밤으로 넘어오는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조국 장관의 임기가 끝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아무런 퇴임식도 하지 않고 법무부 청사를 나갈 때 사람들이 이제 모두 장관직을 내려놨다. 이제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임기는 어제 자정으로 까지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글쎄 너무 급하게 우리가 앞서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전격적으로 이 시간대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장관 그러면 다시 서울대에 복직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언론들은 이제 또 예측 기사를 내놓고 사람들은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대 복직 문제는? 일단은 조 장관이 장관직 때문에 서울대에 이제 휴직 신청을 한 예.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 장관직 사퇴를 했고 사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휴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휴직 사유가 없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이 조국 장관이
팩스로 서울대에다가 복직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예. 오늘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조국 교수가 되는 거죠. 정식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예. 교수로 복직을 했는데 이 서울대를 포함해서 이제 국립대 교수의 복직은 이게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내가 이제 예. 휴직이 끝났으니까 나는 복직을 하겠다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어떤 게 있냐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위를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이제 정경심 교수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좀 있으면 조국 장관도 혹시나 이제 조사를 받게 돼서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고 하면 아마 교수직은 좀 오래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런 추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어떻게 앞으로 조국 장관 개인 신상의 변화가 올지는 뭐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직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서울대 복직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이제 학기가 이미 시작된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강의는 할 수는 없죠. 예. 의무는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네.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집안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후임 장관이 누굴지 그러면 다시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잔인해요. 좀 뭐 세상 인심이라는 게 뭐 후임에 오히려 더 신경 쓰고 예. 좀 연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 하는 게 뭐 세상 인심이긴 하죠. 예. 조국 장관이 교수 복직한 거는 당연한 권리고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예.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예. 아들 인턴 증명서가 허위다. 이거 갖고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잖아요. 요거라도 조금 어느 정도 밝혀지고 복직했으면은 좀 모양이 더 좋지 않았을까.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예. 바로 복직을 하니까 좀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퇴를 한 걸로 돼 있지만 지금 가장 큰 거는 이 수사라는 이 난관을 이거 돌파를 해야 돼요. 어제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책임론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명예스럽게 검찰개혁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명예스럽게 돌아와라.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건데 예.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망을 넘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모펀드 하는데 그 관여했느냐, 공직수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되느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증거 인멸하는데 거기에 관여했거나 방조했느냐, 이 수사라는 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이 벽을 어떻게 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잘 넘으면 지금 대권 주자가 3위예요. 오히려 새로운 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벽을 못 넘으면은 저는 뭐 개인은 몰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국 장관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에 달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